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희입니다. 문화예술과 2026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90억 6,8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관리, 문화예술 사업관리에 4,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문예술 사업 지원에서 22억 3천만 2억 2,301만 원이 되겠으며 주 내용은 정월 대보름 행사 지원비에 1억 8천만 원, 475페이지 정월 대보름 행사 지원에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 예술자 행사 지원에 8천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2천만 원, 도계 영등제 등 7개 읍면 영등제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중간 부분 신기면 한선지 지원에 4천만 원, 삼척 포진영 영장 고운재미 육향 문화축전에 2천만 원, 미술대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문학발전 지원에 6,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강원 스토리텔링 영상 콘텐츠 제작에 2,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에 3천만 원, 지역 생활예술 지원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특화 프로그램에 9,700만 원, 테마가 있는 음악회 개최에 1억 5천만 원, 삼척 해랑영화제 개최에 1억 6천만 원, 삼척 청소년 종합예술제 행사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지역 유산 활용 문화 공연 프로그램 개최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예술인 한마당 개최에 4억 원, 주민 문화 역량 강화에 7억 2,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에 6억 8,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에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화도시 육성에 2,200만 원, 문화산업 육성에 10억 8,77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원 사랑방 운영에 2천만 원, 삼척 문화원 활성화 지원에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 예총 활성화 지원에 9,852만 8천 원, 480페이지 삼척 민예총 활성화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 시립합창단 운영에 3억 6,62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영화관 시설 관리에 1억 5,600만 원 중 작은 영화관 운영에 4,600만 원, 가람 영화관 리모델링 공사에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산 발굴 및 저장에 6,795만 원, 국가유산 지정 및 등록에 4,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연구용역비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전통문화 활성화에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에 1,300만 원, 향토인물 선양 지원에 4,600만 원, 강원도 관찰사 중경묘 영경묘 봉심체험 및 문화체험에 6천만 원, 단오제 지원에 6,500만 원, 산매기 지원에 1,400만 원, 유교 활성화 지원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삼척 향교지 편찬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에 19억 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85페이지에 천연기념물 보수 상시 관리에 2,200만 원,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 관리에 2천만 원, 하단부 이승유 제왕공기 문화재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이승유 선양사업 지원에 2천만 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4,200만 원, 삼척도호부 가나보건사업에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향교 국가유산 활용에 5천만 원, 삼척 한성굴 환경보건 용역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 두타산 이승료 유적지 주변 정비사업에 2천만 원, 488페이지 삼척 신흥사 대웅정 주변 배수로 석축 및 돌각담 설치 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 항교 주변 정비 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 사업비에 17억 4,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489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12억 9,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억 3,970만 원, 공공운영비는 1억 3,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8,800만 원, 기획 초청 공연 및 전시에 5억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공연시설 유지관리에 2억 5,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박물관 운영에 4억 5,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는 4,648만 원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는 3,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 용역 개발비에 8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500만 원, 소장품 관리 및 전시 운영에 1억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유물 구입 자산 취득비에 5천만 원, 조사 연구 사업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7,200만 원, 연구 개발비에 3,700만 원, 사회교육 사업에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가람공원 운영에 7,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운영에 5억 2,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사무관리비는 3천만 원, 민간위탁비는 3억 5,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에 인건비에 국비, 도비, 시비 합해 총 1억 5,86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496페이지 국가유산 중경묘, 영경묘 재산관리 인부임에 국비와 시비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가 기본경비에 6,86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님. 네, 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474페이지에 정월 대보름제 관련해서 이번에 기발기술 필기 행사에 300여 명 정도 왔죠. 근데 그 확대를 못하는 이유가 뭐 저장고 때문에 예술 그런가요? 보관. 근데 굳이 그렇게 많이 저장을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양은 작게를 보관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통은 한 저희들이 10개 통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발효하는 과정에서 술 맛을 좌우하는 발효 과정이 중요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양만큼 하고 인원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런 방안 없으면 있잖아요. 굳이 그걸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한 병씩 나눠줄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오셔가지고 드시게 하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데 일단은 어차피 참석하고 저희들이 그 참여할 수 있는 양이 그러니까 술의 양도 문제가 있지만 그 양을 많은 사람들이 500명이나 만약에 하게 되면 그만큼 참여할 수 있는 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그때 오셨지만 한 테이블에 보통 6, 7분이 지금 그걸 하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섞어 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할 경우에는 이게 공간적인 그것도 있지만 양이 어차피 한 분이라도 만질 수 있는 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 되면 양이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예, 예. 아무튼 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예. 될 것 같고 이게 혹시 그 우리가 이제 그 뭐 국비 확보에 영향 미치지 않을까요? 길바기술 저희들 지금 예, 행사가 더 확대를 하고 크게 하면 이런 부분이 좀 영향 미치지 않을까요? 저희도 안 그래도 도하고 협의를 했고 예. 저희들이 올해 이제 우수 축제로 해가지고 도비 네,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했고 예. 지금 이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도하고 지금 협의해서 예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저희 올해도 지금 담당자하고 담당 계속 협의 중에 부서하고 있나요? 계속 협의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좀 더 하려고 지금 접촉 중에 있었습니다. 올해 보니까 도비 5천만 원 확보를 하셨네. 예, 예. 이거는 이제 정월대보름 축제. 예, 그러니까 예, 정말 예, 예. 대원의 축제. 네,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검토를 네. 하셔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규모를 좀 키우고 해서 전국적인 어떤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에 삼척 해랑 영화제 관련해서 예. 이게 다시 문화예술가로 왔나요? 아니 원래 저희가에서 지금 올해 2회 해랑 영화제 했고 저희들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해서 올해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예. 이게 예산이 여기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 예산이었습니다. 1억이 아. 작년에도 예산을 그러니까 여기다 세우고 하는 거예요? 2025년도 예산에 1억을 편성을 했었고 네.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고자 저희들이 네.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그 해랑 영화제를 시스템을 원래 한 것처럼 내년도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평가를 좀 해보고 네.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그러니까 영화제를 저희들 시에 이제 뭐 하나의 축제 행사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나은 방안으로 지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뭐 음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업체 참여가 그 행사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삼척 지역이 아닌 여기 인근 지자체 쪽으로 이게 그쪽 업체에서 와서 했던 얘기가 맞습니까? 저희들은 문화재단에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문화재단에서 그런 부분이 일부가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예. 좀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에 강원 예술인 한마당 대회를 개최를 삼척에서 하나요? 예. 잘 준비를 하셔서 잘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에 미로 단오제 및 문화축전에 한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죠? 예, 5천만 원으로.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오군 잠재 및 문화축전 쪽은 어떻나요? 1,500만 원이면 되나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상반기에 대선으로 인해 가지고 네. 지금 행사가 이원화가 돼 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네. 예산이 이제 하반기 예산이 조금 모자랐었고 같이 지금 그날 단오는 날 같이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없는 걸로요. 예, 예. 그리고 그 미로 단오제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뭐 좀 많이 좀 어떤 활성화된 건 사실인데 거기 이제 공간 부족이라든가 공간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공간 확보는 전년도처럼 뭐 게이트 볼장을 활용을 하고 하니까 좀 더 확보가 됐고요. 요구를 하는 것이 이제 다양하게 뭐 거기 땅을 매입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많은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있는 그 공간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쪽 그 게이트 볼장도 활용하고 파크 골프장 있죠. 예, 파크 골프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에 동안 이승휴 균형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저희들 그게 지금 용역을 영역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그럼 영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영역 결과만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속도를 낼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선양회하고 네. 지금 저희들도 오늘도 이제 학술 대회를 예, 개최를 하고 예, 있는데 이 이승휴 선양 사업이 좀 활성화되고 저희들이 이건 또 오늘 같은 학술 대회는 유네스코 등재 네. 이제 기록 등재를 위한 또 네. 그런 방안이니까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이승휴 선생님을 선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휴 균형관 건립에 관련해서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님. 네, 과장님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있는요. 문화가 있는 날 특화 프로그램 예산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화 프로그램 예산이 전년도 4천만 원에서 올해 5,700만 원이 증액된 9,7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특화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지역 고유 색깔을 문화 행사에 접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증액된 이유라든가 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은 어떤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저희들이 문화가 있는 날 특화 프로그램이 기존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매월 마지막 주가 문화에 있는 날입니다. 마지막 주 수요일 주간. 아닙니까? 매 주간 그 주간에 주간에 아무 때가 해도 되는 거예요. 매월 마지막 주간이 지금 문화에 있는 날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직접 이제 수행을 일부분은 저희들이 했고 일부분은 그 문화재단을 위탁해서 이제 구석구석 문화 배달을 해가지고 저희들 막 관람항이나 맹방해변이나 뭐 저기 흥전 삭도마을 이런 데서 하고 저희들 해변에도 지금 저희들이 그 파빌리온 나이트 그 아톰 그거 네. 만들어서 그런 행사를 해서 다양하게 했고 저희들 최근에 이제 그 저희과에서 한 거는 저희 가요 음악회 저희 해설이 있는 가요 음악회 같은 경우 지금 그런 게 저희들이 이제 특화 프로그램을 해서 그게 특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때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주민 요구나 또 좋은 뭐 제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비로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해변에서는 그 음악제가 전부 다 네. 특화 프로그램이라 이 말씀이죠. 네네. 문화가 있는 날. 네네. 그러면 이제 문화가 있는 날 특화 프로그램은 시민 누구나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증액된 만큼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뭐 홍보 전략이라든가 또 소외계층 맞춤 프로그램도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네네.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읍면 지역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구석구석 배달 그게 사실 읍면으로 저희들이 다 나갔습니다. 원덕 관람하고 근덕하고 도계하고 기존에 지금 동지역에는 아무래도 저희들 문화 행사를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문화 소외 지역인 읍면을 찾아가는 그런 특화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화가 있는 날 특화 프로그램의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특화 그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홍보도 조금 미흡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홍보 같은 것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화가 있는 날 특화 프로그램이 지역의 어떤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운영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특정 공연 또 위주로 편중되거나 반복성이
높아서 삼척 시민의 어떤 특화 콘텐츠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일부는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 지금 이 사업비는 의원님 읍면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 같은 경우는 시 전체 대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그쪽으로 홍보 주력을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타 읍면동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체감도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네. 일단 저희들이 이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나 그 행사 개최지에 있는 네. 지역 주민이나 참여도는 참 높았습니다. 제가 또 그런 이제 이렇게 작은 이제 면에서 하는 데를 예. 이제 몇 번 갔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관광객들이 여름에 왔을 때는 관광객들이 이제 있어서 이제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은 그 읍면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네. 좀 소외되지 않도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은 이제 좀 예. 보완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특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 특화 프로그램 시민 누구나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체험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운영해서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또 문화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이라든가 운영의 내실에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신흥사 산사 음악회라든가 예. 천은사 저기 음악회 이런 음악회는 사실 우리 문화예술가에서 굉장히 잘하는 음악회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삼척 지역 주민들 위주로 다 참여가 됐지만 인근 시에서도 많이 참여가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공감하면서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우리 문화예술가에서 이런 산사음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좀 늘려가서 우리 삼척 시민들이 어떤 문화 향유기를 좀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선 한령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유선 한령 사업의 삼척 도호부 간화 한령 사업과 삼척 죽소로 한령 사업에 4,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요거 이제 총 사업비는 58억 아닙니까? 예. 이 예산을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방식의 활용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희들이 지금 그 도호부 간화가 지금 내년 12월에 준공을 이제 목표를 두고 있고 지금 죽소루가 저희가 국보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다양한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사 운영비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는 지금 도호부하고 객사하고 그다음 죽소루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행사를 조금 현재보다는 좀 차별되게 지금은 이제 거기에 가서 뭐 다도나 저희들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고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뭘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지금 이제 기존에는 저희들 국보 하나를 갖고 하다 보니까 좀 이 공간 제약이나 또 할 수 있는 게 그걸 했는데 내년에 이제 도부가 동원이 이제 지금까지 다 되면 네. 저희들이 좀 복합적으로 여러 사업을 좀 확대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또 올해 실제로 이제 삼척 도호부 객사 활용 사업요. 죽소루가 국보로 이제 되면서 또 삼척 도호부 객사 그 활용 방안도 조금은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올해 이제 삼척 도호부 간화 객사 거기에 같이 가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야행할 때도 진행을 해서 그 사용을 했고 저희들이 그 전국 유림 지도자 대회 때도 네네. 지금 그쪽 하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중간에 저희들 행사할 때 거기를 계속 이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년 12월 달이면 그 도호부 동원 동원, 그 예. 그게 이제 준공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2026년도 삼척 도호부 동원 보건 사업 예산이 전년도 23억에서 15억이 감액된 8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큰 폭의 감액이 발생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뭐 공정 지원에 따른 불용 예산분 조정인지 아니면은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 연차 조정에 된 것인지 왜 이렇게 큰 폭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내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비가 기존에 저희들이 이 56억 3억이 총 예산이었는데 네.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2023년부터 들어가고 네. 내년 사업비에 이제 8억만 있으면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사업비가 8억이 필요한 겁니다. 중간에 뭐 저기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삭감된 게 아니고 이제 우선적으로 마무리 필요한 게 예, 예. 8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네, 했다. 네, 그러면 네. 전체 사업비는 줄어드는 건 없잖아요. 없습니다. 오케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삼척 도부 간화 보건 사업이 올해 6월 달에 재착공이 되고 또 삼척 도부 간화지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한다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올해 안에 한다고 했어요. 종합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진행되어 왔어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종합 결과 보고를 시장님한테 드리고 네네. 저희들이 이제 검수의 단계해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15년에 한 번씩 종합 계획을 저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15년에 한 번씩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법이 바뀌어서 내년에는 10년으로 이렇게 당겨졌는데 그거 하면 저희들 이제 그 국가유산청에다가 저희들 이제 종합 계획을 보고를 하고 그거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 저희들 국비 반영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삼척 도부 간화 동원 보건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저희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제 그 귀하까지 올 겨울에 다 올리면 저희들이 이제 주변 조경까지 하게 되면 아마 내년에 충분히 저희들 내년 상반기 중에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반기까지는 조경까지 하반기까지? 다. 예. 그 지금 저희들 겨울에도 공사를 진행하려고 지금 위에다 천막을 쳐놓고 내부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삼척 도부 간화 동원 보건 사업이 네. 지금 이제 추진을 이렇게 해갖고 있지만 또 중간에 또 유물이 발견되고 예. 이러면서 굉장히 좀 딜레이되는 느낌도 맞습니다. 예.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건 사업 추진 시 어떤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이 10월 달까지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유구 발굴되면서 자문회의를 한 3번을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많이 딜레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재착공을 함으로써 지금 진행은 순조롭게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예. 이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 상당식이랑 모든 게 다 절차를 다 거쳤었고 지금 겨울에도 공사에 지금 저희들 뭐 비가 와나 눈이 와도 내부 공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천막을 치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기 내에는 충분히 예,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은 보건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가치를 시민과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용이 무엇보다도 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그 삼척 도부 이제 간화 그 동원이 이제 복원이 되면 전체적 그림을 그려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저기 삼척 이제 도하부 간화 유적 객사가 이제 전부 다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삼척 도하부 간화가 객사가 단발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뭐 야행이라든가 뭐 전국 유림 뭐 대회 이럴 때 이제 와서 이제 보고 이제 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문화 공간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문화예술가에서 체계적인 활용 계획에 대해서 예.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국보급 죽소로 그다음에 삼척 도부 간화 활용 사업, 객사, 동헌 네네. 이제 이 세 개의 어떤 이 문화유산들이 우리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장기 활용 계획을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다른 예산보다 한 가지만 좀 의견과 질문과 뭐 이런 예산 문제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우리 적주미술대전 아니 삼척미술대전이죠. 예. 이제 매년 가 보는데 지금 금년에 이제 6회인데 가서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게 삼척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전국적인 공모전이 되려면은 시상금을 높이면 된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올해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거기 가서 제가 물어봤더니 여기 국장님 계시네. 대상이 2개야. 그래서 올해는 1부, 2부 나눴습니다. 민원이 있어가지고.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예술 문제는. 그럼 뭐 제가 미술협회나 우리 그 작가들한테 욕을 먹을지 모르겠는데 그 미술 대전이 6회 되는 행사면은 전국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하려면 그래도 좀 명성을 대반 얻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 전국 공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걸맞게끔 계속 연륜이 쌓아가다 보면은 그래도야 삼척은 하면은 그래도 타 지역에서도 응모가 많아.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전국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동네 대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동네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수련하고 많이 창작 활동을 해가지고 작품의 질들이 높아지면서 다양하게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아, 정말 수준이 있구나, 잘 그리는구나. 그런 그림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성장이 아니고 다작은 될지 몰라요. 다작들은 여러 가지 많이 그려가지고 뭐 1년에 한 2개 정도 내가지고 뭐 대상도 받고 입선도 되는 사람, 입선도 되기도 하고 득선도 되기도 하고. 차이점이 뭐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원미술대전이 53년이 됐어요. 전국 공모를 해. 대단히 알아주죠. 심사위원들도 정말 회화 분야라든가 각 분야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보고 심사위원이 거긴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우리도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출품작이 여기는 우리는 아예 출품작이가 만 18세 이상 더 넓혀놨어. 좋아요. 더 좋죠. 대상이 300만 원이고 강원미술대전이 작년 재작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500만 원 했더니 한 부분을 하는 거예요. 한 부분 500만 원에 지금 더 올려놨죠. 최우수상 3명이 해서 300만 원. 이제 분야별로 하는 게 아니고 분야와 상관없이 딱 3명. 그 1,600만 원이 예산 그 시상금이. 삼척시는 어떠냐면은 내가 지금 들여다보니까 그날 보니까 뭐 15만 원도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삼척시가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돼. 예산이 여기 대략 계산해도 300, 600, 저희들도 400, 1000. 두 군데 그 미나 서양화하고 한문 한글 서예 켈리 문이나 이래가지고 시상금 예산만 해도 그건 3천만 원이 돼요. 3,500에서 우리 보조금 나가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 심사위원들 수당은 도대체 얼마가 잡혀 있는 거고? 그럼 그게 규격이 우린 전문가가 아니지만 내가 규격을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서양화 같은 경우는 그날 대상을 상당히 작품이 잘 모르죠. 가서 좀 작아요. 생각보다. 그럼 공모가 도대체 어떻게 나가가지고 이런 작품이 대상을 받을 수 있나?
보니까 강원미술대전이 기본이 40호 내지 60호예요. 40호 내지 60호. 그리고 호수라는 게 1호라는 게 보통 15cm를 해요. 우편엽서 하나가 1호예요. 보통 얘기하는 게 우편엽서 하나가. 우리는 공모가 어떻게 요강이 어떻게 나오냐면 10호 내지 20호예요. 그러니까 호수가 크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그 여백을 채울 만큼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겠죠. 잘 모르긴 몰라도. 요강이 이렇게 좀 다른 거,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네. 대한민국의 전국에 공모해야 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찾고 좋은 작품을 삼척에서 하게끔 하자. 그래서 대상을 받는 건 우리가 매입을 하잖아, 그죠? 이거 매입을 하는 거거든. 매입이 포함된 시상금이라 강원미술대전도. 우리도 이것들은 요 나머지들은 그대로 우리한테 기속이 되나요? 지금은 기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봐요? 기본적으로 기속이 되게끔 해가지고 작품을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우리 행정이 추구하는 목표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는 있으나 미술대전을 가서 보고 왜 이래 하지?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돼요. 그분들도 해야 되고 시도 해야 되고 동네 그림 대회가 돼서야 되겠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자꾸 연말을 해가지고 좋은 그림을 그리고 정말 나도 이제 삼척미술대전이 아니고 강원미술대전에 경기미술대전에도 나도 작품을 낼 만큼 연말을 해야겠다, 공부도 해야겠구나, 그런 목표들이 생겨가지고 좋은 예술가를 길러내는 거죠.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줄여 15만 원, 뭐 장려상 9명 15만 원, 12명 뭐 이래가지고 뭐 50만 원. 강원미술, 그건 53년째 되는 강원미술대전이 강원도에서 제일 큰 미술대전인데, 그러니까 여기 가서 그림을 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이런데 전국에 700만 원 상금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서 그 교수가 나를 심사해가지고 그 심사위원이 나를, 교수가 아니라도 나를 심사해가지고 내가 상을, 최우수상을 받고 대상을 받았어. 그거거든요. 그래서 권위가 생기는 거거든. 우리 이제 6회째 하는수록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요 문제 지난번에 내가 그 말씀 속에는 내가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깐깐해져야 돼. 이런 것들은 깐깐해져야 돼. 야, 그 삼척이 뭐 이제 겨우 이제 오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요강이 깐깐하냐? 그래서 깐깐한 걸 들여다 보니까 상금을 크게 걸어놨어요. 아, 깐깐해질만 하구나. 그래야지 품위가 생긴다. 품위가 생겨야지 사람들이 좋은 작품들을 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차이점이 확 나는 거죠. 10호하고 20호를 그리는 그림하고 40호하고 60호 사이에서 출품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 거 좀 예, 고민 좀 고민하겠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연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현철 의원입니다. 네. 그 474쪽에 보면 정월대보름제 관련해 갖고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잖아요. 근데 지금 전수관은 한 벌짝도 안 나갔죠.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전수관을 기존에 지금 저희들 가람영화관으로 이제 보수해서 하는 걸 하다가 지금 이전으로 해서 저희들의 용역을 지금 중간 용역 보고까지는 했는데, 지금 저희들 그 남산의 품질원, 농산물 품질원 관련 그 옆으로 지금 이전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전수관 이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죠. 첫삽은 예. 아직 안 뻗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속히 좀 예, 제가 보니까 예. 처음 4년 전부터 이야기된 건데 아직까지 이제 진행이 안 됐으니까 좀 속히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정월 대보름제 때 보면 그 남근 깎기 있잖아요. 예. 거기 보니까 이제 전에 우리 저희 신남 의원님들끼리 다 갔는데 다 이제는 오래돼 갖고 썩어서 지금
거의 이제 다 이제 이상해졌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지금 뭐 시대 흐름에 따라 신성한 죄인은 공간 밖으로 또 물러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그 난궁깎기를 통해서 또 그게 예술품을 또 전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중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해신당을 문 닫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난궁깎기를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왜 중단됐고 또 복원할 계획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이 된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답변 드릴게. 왜냐면 저희들이 이 사업이 중단된 부분하고 뭐 최근에 난궁깎기를 복원해야 된다는 그런 저희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어쨌든 구전 민속이 뭐 현대화, 도시화, 제도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라진 어떤 결과물일 수는 있어도 지금 해신당이 존재하는 한 뭐 지금 뭐 달집 태우기나 뭐 기타 뭐 달맞이 뭐 지신 빨기 우리가 뭐 많이 하는 거 그냥 이제 쉬운 어떤 민속놀이인데 어떤 구전 민속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또 그리고 해신당이 이제 우리 또 대표 관광지고 이런데 뭔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그 민속문화 하여튼 보존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또 공공성에 부합하는 어떤 민속놀이 중심으로 이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깊이 한번 고민 좀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쪽에 보니까 거의 완전히 다 훼손 다 됐더라고. 그 해신당. 저도 최근에 안 가봐서. 네, 완전히 오래됐잖아요. 예. 그게 그 중단된 지도 오래됐고. 예. 그래서 그건데 그게 이상해져 놓으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네. 그리고 480쪽에 보면은 민예총 관련 지원 해갖고 그 민예총은 지금 현재 1,200만 원 지금 지원해 주나요? 운영 지원을? 지금 그러니까 운영비는 1,200만 1,200만 원.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이제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6천만 원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민예총이 사실 전국 규모의 예술가 단체고 또 그리고 시민들과 또 함께하면서도 문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함으로써 상당히 지금 뭐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승휴 연극 보셨죠? 예. 보셨죠? 저도 그 가서 봤는데 그 하여튼 그 문화 단체가 그 상당히 그 열심히 하는 반면에 지원이 뭐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간사나 뭐 사무국장 지원을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형평성이 안 맞고 다른 단체하고도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연구 좀 할 필요가 있다.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민예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일반 운영비를 월 이제 그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도 한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국장님 오시고 민예총 그 각 지부 회장들하고도 했는데 이제 거기하고 저희들이 약간 괴리가 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 저희들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저희들 사무실 같은 경우도 사실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제안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민예총 같은 경우 전체적인 그거보다는 사실 사무실이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극단 예실의 가족이다 보니까
거기가 주거든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 저번에 민예총 행사할 때도 강원도 민예총 회장님 모셔서 좀 실수한 부분이 있었어. 그때 의장님이 참석했었다가 조금 어찌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 부분 만약에 민예총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예총처럼 어느 정도의 자체 사업비랑 그런 게 많으면 저희들도 이제 검토를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이제 민예총에서 주로 하시는 게 이제 극단 예실 인형극하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제 사무국장 인건비 때문에 저희들하고 한 두세 번은 한번 의견 조율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하는 역할 가지고는 인건비를 몇 천만 원 인건비를 사실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여건을 안 만들어 주니까 다른 시군 대비는 또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줘야 되고 또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만 또 거기에 또 누군가가 일을 하지. 그 뭐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좀 고민 좀 예, 하셔갖고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 대비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시군 대비 우리 시군 다른 시군은 주는데 왜 우리 삼척시는 안 주나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시군의 민예총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지금 민예총 산하에 그러니까 활동을 제가 예. 활동을 회장만 있는 협회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예. 활동을 한다니까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활동을 안 하는데 활동을 하라고 지금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들도 지원해서 행정에서도 지금 역으로 의원님 저희들이 명분이 있어야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이 하고 예산을 반영을 하고 해서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협회 같은 경우는 회장님 혼자 있는 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럼 저희들도 민예총이 다른 시군 대비하고 많이 미흡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는 작습니다. 지금 인건비 나가는 저희들도 그 사무국장이 인건비 때문에 다른 시군의 현황도 몇 번 저희들 제가 와서도 두 번을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도 어차피 인건비 지원이 하는 건 명분이 있고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지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저희들도 다른 시군의 예총하고 민예총을 비교 분석을 했었고 저희들도 나름의 그런 거를 지금 계속 이제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다른 시군의 현황하고 그걸 이제 파악은 하고 있고 민예총하고도 한 두 번에 걸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 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예. 알겠는데요. 네네. 그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이렇게 그분들도 뭐 일은 하고는 싶은데 여건이 또 좀 미흡하다 보니까 좀 예,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뭐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좀 예, 검토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영등제 관련해 475쪽 보면은 근데 이게 보면은 뭐 각종 행사가 겹쳐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 도계, 원덕, 근덕, 과장 예산이 보면은 좀 이렇게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은 좀 뭐랄까 좀 서로 좀 비스무리하게 좀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게 예산이 뭐 도계 영등제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크게 해요. 크게 하고 또 원덕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600만 원, 건덕 같은 경우도 1,600원, 하당 같은 경우도 1,100만 원, 면지역이 노공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또 편성이 되면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예산이 또 편성이 좀 적게 되면은 사람들이 또 덜 오고 뭐 볼거리가 있고 뭐 먹을거리가 많아야지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기 때문에 뭐 읍면지역 구분을 나누고 또 아니면 뭐 다른 각종 행사가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조금 형평성 맞게끔 예산이 좀 편성이 돼 갖고 좀 지역 축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예산 부분들도 좀 공정하게 좀 형평성 있게 좀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효전 의원인데요. 474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정월 대보름제 있어요. 우리 동료 의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게 정월 대보름제를 하실 때 혹시 장소가 문화예술회관 말고 다른 장소는 한번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죠? 아닙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정월대보름 추진위원회에서 네. 저기 해변 쪽으로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있었는데 네. 저희 이제 행정위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행사가 더 외곽으로 나가면 시내하고 접근성하고 또 저희들 주차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일단은 의견은 있었습니다. 의견은 있었어요. 예, 예. 이렇게 우리가 왜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과장님 이게 정월 대보름제가 우리 시의 아주 대표적인 예. 축제란 말이야, 그죠? 축제면은 우리 삼척 시민들이 전체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하면 좋은데 이게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정월 대보름제 행사를 하면 시내가 암흑이다, 시내가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이런 말이 이렇게 매년 이렇게 흘러나와요. 아마 과장님도 일부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좀 엉뚱한 면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우체국 앞이라든가 이런 이게 동해 이렇게 행사를 할 때 무릉지 행사할 때 한번 가보면 물론 거기는 뭐 8차선 이렇게 있어가지고 넓어서 좋기는 한데 우리 시도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체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료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저번에 의회에서 저 해신당 공원에 이렇게 가보니까 정말 너무 노후화됐고 그리고 남근 깎기를 기존에 계속 해오다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보완도 안 되고 또 이사부 사자공원이 우리가 또 있는데 사자도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했었는데 전국에서 이제 모여서 문화예술회관 그 장소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같은 정월 대보름제를 행사를 하면서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게 기줄다리기가 우리 강원도 제2호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는 아주 그리고 2005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문화재 행사인데 앞으로 좀 확대하자면은 시내권이나 같이 어떻게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냥 말씀을 드리고 보면 정월 대보름제 또 만약에 뭐 단장 뭐 옮기고 이러는 거 어려우면 올해 내년에 이제 시작할 때 지난해 이렇게 부스에서 이런 일회용 가스가 이렇게 사용하다가 잘못돼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래 보험 체계를 들어가실 때 가장 우리가 그 정월 대보름제 행사를 하면서 어떤 보험을 들어야지만은 보험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규정을 어떻게 지켜야지만은 부스를 하나 설치할 때 뒤에 부스를 불법으로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해서 큰 행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한번 말씀을 같이 아울러 드렸어요. 481페이지 과장님 우리 상단 부분 보면은 영화제가 있어요. 작은 영화관. 예. 저는 이렇게 기줄 달리기 전수관을 그 가람 영화관의 자리에다가 옮긴다고 얘기가 나와서 계속 추진 중인가 이렇게 생각했더니만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다른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럼 가람영화관은 여기 보면은 그대로 가람영화관으로 존치가 되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시설 보수비로 1억 원이 예산이 또 편성이 되었나요? 예. 네. 어떻나요? 도원 새마을 금고에서 운영을 하는데 도계 작은 영화관이나 우리 가람영화관 운영하는데
어떻나요? 수익이 조금 발생하나요? 독일 그 영화관은 약간 네. 적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어요? 학생들의 이제 그 방학 때는 학생들이 없을 때는 조금 더 그거 하고, 근데 여기 저희들 가람 영화관은 흑자로 해서 그쪽으로 보존을 하고 또 여기에 수익금 일부를 저희들이 항도 장학금도 내고 내고. 자체적으로 또 운영도 충분히 인건비랑 충분히 이제 충당도 되면서 본인들의 수익금도 예. 그러면은 도원새마을금고가 운영을 두 곳으로 하니까 네. 효율적으로 잘 예. 된다 이거죠? 네네. 네. 마지막으로 487페이지에 중간 부분 보면 우리 환성굴 있는데요. 네. 참 이게 우리 천년기념물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석회암 동굴이고, 그리고 또 매년 보면 우리 수십만의 우리 관광객이 찾아오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잖아, 그죠? 여기에 뭐 또 보존해야 될 용역비가 이렇게 3억 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어떤 부분인가요? 그게 지금 동굴 내부에 지금 이게 이제 개장이 된 지 30년이 이제 저희도 97년도인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그 동굴 내부에 녹색 오염도가 심각하고 그다음 생태계 이게 지금 많이 이렇게 파괴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복원을 하고 복구를 해야 되는지 그 설계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거 그래요? 예,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서 지금 동굴 복원 과정에 지금 이게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천년기념물 잘 예, 보호해야지만은 예, 우리 관광객들이 또 오고 보고 예. 또 보존도 아울러 같이 해야 되잖아, 그죠? 네,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이제 문화예술과장님한테는 마무리하고 이 원장님 저기 우리 하영미 국장님께 대금굴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다른 데로 나올까? 네, 네.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하영미입니다. 네, 국장님, 네. 우리 대금굴, 한성굴 다 문화예술 다 담당하고 국장님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 대금굴을 내가 왜서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하는 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금굴이 지금 인터넷 예매로 하잖아요, 표를. 네. 그런데 인터넷 예매를 하는데 관광버스 회사라든가 대형 식당이 동시에고만 다 표를 예매를 다 해버리니까 이게 인근에 조그만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무도 장사가 안 돼요.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게 식당에서 표를 다 예매를 하고 그 다음에 관광버스들이 예매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매를 못 하잖아요. 그럼 단체들이 어디로 원하냐? 그 식당에 와야지만 그 식당에서 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만약에 관광객 유치 안 하면 그 표는 현금으로 먼저 선불 지급이 안 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안 와도 그냥 아무도 소용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혹시 국장님께서 이거 뭐 좀 개선책이 없나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전에 단체로 일괄 매입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제가 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거 대일이라든가 대길이 쪽으로 그다음에 고무릉리 서아리 이쪽으로 네. 식당도 있고 크고 작은 식당이 있잖아,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우리 대금굴 한성굴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관광을 하시고 와서 선택해서 식사를 하면 좋을 텐데 예. 먼저 큰 데서 그 표를 딱 가지고 예매를 해주니까 그 식당 외에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혹시 이해 가십니까? 네네. 관광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인터넷 예매가 되더라도 또 일부는 몇 프로 정도는 그런 개인적으로 예매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려요.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네, 제가 네. 한번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셔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왕우 의원님. 추가로 하나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그 동료 정인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신당과 관련해 가지고 아니 과장님 국장님 들어가셔야 돼. 그 난근깎이 대회 그게 그 사자도 그렇고요. 그건 그 대보름제 위원회하고 얘기를 해서 행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그 매년 정월 열나한 날에 그 신남 주민들이 남근을 계속 깎아가지고 제례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 행사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깎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게 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래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그 대회가 대보름제 때 그래도 하나의 대회로서 그 좀 자리매김을 했는데 그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성이 예술로 성화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얘기를 해서 예, 의견을 나눠보고 정월 예, 예. 대보름 추진위에다가 예, 그 의사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이사입니다. 네, 소습 과장님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사내를 선포합니다.